종잣돈을 모으려면 월급의 절반을 먼저 저축해라. 통장을 4개 또는 3개로 쪼개라. 신용카드는 무조건 잘라버려라.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절약법에 대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런 방법을 열심히 따라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이번 달 통장 잔고에도 구멍이. 혹시 저만 그랬던 걸까요? 널리 알려진 절약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에게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절약법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절약법을 찾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절약에 대한 팩트체크 첫 번째. 월급의 절반 저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종잣돈을 모으려면 일단 월급의 절반을 뚝 떼어서 적금부터 붓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강제저축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500만 원인 가정에서는 50%를 저축해도 남은 돈이 250만 원이나 되니까 꽤 풍족하게 한 달에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가정은 50%를 저축하고 나면 겨우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1인 가구냐 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월세나 대출금 등의 주거비,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 10만 원 가까이 되는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저라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이에 대해서 절약 전문가인 아린님, 김수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절약을 하려면 강제저축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저축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었으니까 이번 달에는 180만 원으로 좀 줄여보고 다음 달에는 16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엔 140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조금씩 줄이다 보면 반대로 저축액은 조금씩 늘어나겠죠. 이번 달 저축액은 120만 원, 다음 달 저축액은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무조건 월급의 절반을 뚝 떼는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절약에 대한 팩트체크 두 번째. 통장 쪼개기는 생각보다 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돈 관리의 기본은 몇 개의 통장이라고 하는 통장 쪼개기라고 하죠. 통장 쪼개기는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 성격에 맞는 통장에 금액을 나눠서 넣어두라는 건데요. 하지만 통장 쪼개기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통장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관리도 어렵고 사실 통장을 쪼갠다고 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절약의 달인 아린님도 남편과 본인의 통장 딱 2개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야 지출이 한눈에 파악되고 잔고가 부족해서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아린님은 목적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목적별 통장이란 한 번에 목돈이 나갈 금액을 미리 모아놓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을 할 때 밥값을 내기 위한 가족 모임 통장, 봄, 가을이면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때를 위한 경조사비 통장, 반려견이 아플 때를 대비한 반려견 통장,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 통장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장품이나 신발을 사기 위한 통장, 여행 경비를 모아놓는 여행 통장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조금씩 적금처럼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면 가계부에 구멍이 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쌓인 돈이 많아지면 적당한 금액만 남긴 후 여유 자금은 투자 통장에 넣어서 재테크에 활용하는 거죠. 지출별로 통장을 쪼개기보다는 쓸 돈을 미리 모아놓기, 현명하게 종잣돈을 모으는 꿀팁이 아닐까 싶네요. 절약에 대한 팩트체크 세 번째.
신용카드를 없애는 건 답이 아니다. 종잣돈을 모으려면 신용카드부터 뚝 잘라버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드를 쓰는 건 지금인데 돈이 빠져나가는 건 다음 달이다 보니 생각 없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없앤다고 절약이 잘 되는 건 아니랍니다.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있든 없든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절약의 달인 아린님은 오히려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하신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절약 상식과는 좀 다른데요? 아린님은 어떻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고 계신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신용카드는 생활비용으로만 쓰는 것이라고 정해두니 카드 내역서만 뽑으면 지출 내역 관리도 편하고 또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죠. 대신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몇 가지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이 한 개에 얼마, 당근 한 개에 얼마라는 식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얼마를 썼고 이번 달 예산은 얼마가 남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수시로 돌아보는 습관이 부자로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카드 대금 결제일을 매월 중순 무렵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달에 내가 쓴 금액과 이번 달에 빠져나간 카드 대금이 달라서 예상보다 큰 지출이 있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카드 대금 결제일을 잘못 설정해 두었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정산 기준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통장에서 카드 대금을 빼간답니다. 예를 들어 대금 결제일이 25일이면 매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빠져나가고요. 대금 결제일이 5일이면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만약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빠져나가도록 대금 결제일을 중순으로 바꿔 놓는다면 내가 실제로 쓴 금액과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신용카드 자체를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는 내가 어디에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 이 습관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널리 알려진 종잣돈 모으기의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알뜰히 절약하고 열심히 모으고 과감히 투자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종잣돈을 모아서 빠르게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콘TV가 곁에서 응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은 아린, 김수연 저자의 책 부자로 가는 달이 브릿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콘텐츠를 읽다, 사람을 읽다. 이콘TV